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 양윤석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연구는 기후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산업발전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 부산물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기후도 급격히 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후변화가 산업의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겨울철이 짧아져서 식기산업이 타격을 받고 이상기후로 농업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기후 충격에 대한 그 영향이 산업별로 다르므로 지역의 산업 구조에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증 분석을 통해서 기후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을 하고 이러한 추정치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입했을 때 각 지역에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구성은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와 경제에 관한 이론 및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요. 3장에서는 대전광역시 기후현황 및 전망 제시, 4장에서는 계량 분석 모형을 이용해서 기후변화가 각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도출한 추정 결과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입을 해서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경제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제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은 산업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공급 측면을 보시면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자원 조달 비용이 증가를 하고요. 이동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온으로 노동 생산성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기후변화 영향은 주로 이제 위험 요인입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소비자 선호 체계가 변화합니다. 예컨대 이제 그 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은 뭐 시원한 음료수라든지 뭐 냉방기구의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고요. 그 수요 측면에서의 영향은 뭐 기회와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 자연자원이 중요한 투입 요소이거나 기후 변화로 인해 수요가 탄력적으로 변하는 산업일수록 기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 탄력성이 큰 산업은 뭐 농업, 건설업, 관광업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제조업 등 실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산업은 상대적으로 기후 탄력성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후와 그 산업에 관련된 여러 실증 연구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별 부의 차이의 원인을 기후에서 찾으려는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행 연구에서의 시사점은 기후는 이제 그 나라의 경제 발전뿐만이 아니라 출생률, 에너지 수요, 사회 갈등 및 제도 등 다양한 채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관련된 그 선행 연구는 이제 아래에 보시는 표와 같고요. 이 보고서는 이제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보시면 이 선행 연구들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의 기후 현황입니다. 이제 대전의 경우 연평균 기온이 1970년대 11.9도에서 2010년대 들어서는 13.5도로 1.6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1.6도 상승이 이제 수치로 보면 이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이제 극한 기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극한 기후 지수를 보면은 대전의 기후가 얼마큼 심하게 변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폭염일수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는 이제 8.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는 16.2일로 폭염일수가 2배 가량 증가를 했고요. 같은 기간 동안 열대야일수도 2일에서 15.4일로 8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또한 여름 일수도 1년에 115일에서 130일로 여름이 이제 대략 보름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제 반대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제 저온 관련 지표들은 하락을 했는데요. 한파 일수는 이제 7.6일에서 3.7일로 절반이 줄었고요. 결빙 일수와 설 일수 또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제 기온 상승이 앞으로는 더 이제 심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상청에서는 이제 그 향후 CO2 농도에 따라서 이제 여러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구분해서 이제 기온을 장기 예측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RCP 2.6 같은 경우 이제 지금부터 즉시 온실가스 감축이 이제 수행되는 경우에 이제 시나리오를 말하고요.
그 RCP 8.5는 현재 추세대로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에 그런 그 시나리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표 5를 보시면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즉시 온실가스 감축을 수행한다는 시나리오에서 RCP 2.6이죠. 대전의 평균 기온은 이제 2070에서 2100년 기준 1.3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만약 아무런 대책 없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은, 즉 RCP 8.5 시나리오 하에서는 대전의 평균 기온은 이제 4.0도 상승을 하고요. 1년 중에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가 이제 폭염과 열대에 시달리고, 여름은 1년의 절반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 및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증 분석 파트입니다. 이제 사용 데이터, 기초 통계량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 보고서를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모형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추정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산업에 따라서 이제 기후 민감도가 달리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실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산업은 상대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에 이제 덜 민감할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농업이나 건설업 같은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은 기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연구에서 다양한 기후 지표를 이용해서 각 산업별 생산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보시면은 농업, 임업 및 어업 같은 경우에 열대 일수가 증가할수록 생산량이 약 1% 정도 감소를 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됐고요. 건설업의 경우에는 최저 기온 1도 상승하면은 생산량이 12.4%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산업인데요. 에너지 수요와 이제 기온 간의 관계는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면은 난방 수요는 이제 작아져서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합니다. 반면에 이제 냉방 수요는 증가를 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기온과 에너지 수요의 관계는 난방 수요의 증가와 냉방 수요의 증가 중에서 어떤 힘이 더 큰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이제 분석 결과에서는 기온이 상승할수록 전기가스업의 생산량이 감소한다, 즉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미래의 온도 상승이 어떠한 임계점을 넘어간다면은 냉방 수요 증가가 난방 수요 감소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기후 상승이 오히려 더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분석 결과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제조업은 이제 실내에서 주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영향을 받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 열대 일수가 증가할수록 생산량이 0.9% 감소하는 것 결과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생산 활동이 이제 주로 실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더운 날씨 자체가 근로자의 이제 근로 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제조업이 육체 노동 강도가 타 산업에 비해서 높아서 더위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냉방 시설이 제대로 설비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이로 인해 어떤 제조업 부분에 어떤 전반적인 생산 능력 하락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그 추정 결과를 이용해서 산업별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제 기후 변화가 큰 산업일수록 생산량 감소폭이 크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제 지역별 예측입니다. 지역별 예측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기후에 민감한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더욱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전보다 기후로 인한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유는 충남이 이제 농업과 같은 기후 민감 산업이 대전보다 높았고요. 반면 대전의 경우는 이제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산업 중심의 어떤 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기후 변화로 인한 타격이 덜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즉시 온실가스 감축이 실현되는 시나리오, 즉 RCP 2.6 시나리오 하에서 2070에서 2100년 기준 대전 지역의 생산량은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6.5%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어떤 연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탄소 배출을 절감하고 환경을 보호한다고 해도 바로 예전의 기후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제 저탄소 경제 구조가 적절하게 정착이 된다고 해도 변화의 속도는 감소하겠으나 한동안은 고온 현상이나 이상기후 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기후변화라는 위기를 지역경제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기후는 이제 우리의 생활과 문화 양식, 산업 생산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정확한 기상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제 그 기상산업의 성장세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대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기상청은 이제 기술직, 연구직 인력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대전은 이제 기존에 구축된 R&D, 인프라 자원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러한 자원들이 모여서 기상산업의 클러스를 조성하고 서로 협력을 한다면은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응할 다양한 기상기술이 대전에서 개발될 것이고요. 이러한 이제 기상 기술들이 대전의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